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이 한동훈 위원장이 매우 중요한 미팅을 갖습니다. 바로요. 의대 교수 협의회 이 회장단하고 잠시 후에 말이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재가 성공할 것인지 여부가 굉장히 관심사가 되는데요. 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작심하고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는데 비판받아야 할 일만 아주 골라서 하고 있는 이재명이 요거 참 대책이 없네요.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과연 어떤 문제의 발언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가면서 여러분께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비판 발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망신이고요. 이 강원도 그러니까 경기도죠. 예, 경기도 주민에 대해서는 또 비하하는 망언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본인이 그를 의식을 잘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현 정부를 비하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이 발언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그런 양면 작전에 나선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점들이 말이죠. 이번 4월 총선에서 그대로 여러분들의 그 투표 행태에 영향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미 여러 차례 말씀도 듣고,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이준석이가 폭삭 망하는 지금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자, 지금 개혁신당 이 후보들이요, 5%도 안 나와요, 5%도. 그나마 유일하게 이준석이가 화성을에서가 한 25% 내외만 나올 뿐이고, 그러나 선두를 다니는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종인이도 지금 선대위원장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간신히 끌어내기는 끌어내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김종인이가 제대로 역할을 하겠느냐. 자, 그래서 2중 3중에 그야말로 망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는 추미애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야, 이 추미애가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SNL 코리아 여기에 나와가지고요. 여기에 나와서 정말 명비어천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전히. 지난번에 안기령이가 지금 난리가 난 것처럼요. 이재명 가지고냐? 아니면은 그 당시도 이제 배우가 좋으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차은우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잘생겼다라고 했는데 추미애도 거기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과의 어떤 미모 경쟁? 차라리 더 예뻐져라. 이런 또 사실상 이거는 비아냥이고 막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이를 그야말로 추종자인 추미애도 결국 이재명과 똑같이 망언과 막말로 일삼고 있어서 이것도 심판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제 오늘 말이죠. 잠시 후에 4시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대 협의회 회장단하고 오늘 이 간담회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간담은요, 결국 이제 의대 교수 협의회 측에서 요청을 했고요. 당으로 와서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직접 한동훈 위원장이 가는 걸로 의대 교수 협의회 회장단하고 대화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료 공백이 장비화되고 있고요. 이제 내일이 25일이잖아요. 내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단 사직서 제출이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그야말로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요, 지난번에 면허정지 처분을 통보한 그분들의 실질적인 효력이 26일부터 발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허정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취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딱 하루 이틀 지금 앞둔 상황에서 이번 지금 이제 이 간담회가 열리기 때문에 과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중재 역할이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해서요, 약발을 받을 것이냐, 요런 이제 관점에서 우리 국민들도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한동훈 위원장도요, 지난달 2월 22일이죠. 비대위에서 요 관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정부가 단호하게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지난달 22일 날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오로지 국민과 환자 시선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환자를 두고 그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타협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단호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의 핵심이요. 과연 의대 증원 금년부터 2,000명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말이죠.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나와가지고 금년부터 2,000명씩 증원하는데 그 숫자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다. 최소한의 수치가 2,000명이다. 왜냐면은요. 현 의료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도 2035년도, 10년 후가 되겠죠. 의사 수가 1만 명 정도가 부족한데 부족을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은 그 인원에 대해서는 볼 수 있지만은 지금 당장 증원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 이런 아주 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교수들이 좀 잘 지도를 해야만이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리고요.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비상진료를 원활히 하려고 조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 실장이 이제 KBS에 나와서 한 얘기 중에 중요한 것은요.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얘기는요. 26일부터 발효가 되는 이 행정처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부도 말이죠. 가능하면은 행정사법 이 처분이 나가지 않기를 희망하긴 하지만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러한 당부의 메시지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 전공의 면허 처분 대통령실은 절차대로 그렇게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 극적인 타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강대강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의료분업과 관련해서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참고적으로요. 지금 이제 우리 정부도요, 지난 24일 날, 지금 의료 이런 파업 장려와 관련해서 의대 교수 협의하고요. 그 다음에 의대 교수 비대위 측하고 대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대 교수 협의 측에서 한동훈 대통령실이 아니고 대통령실은 이제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의 대화를 제의해 온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장,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오늘 말이죠. 비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당의 모든 정책은 결국 다 정부를 끝장내자, 난장판치자, 깽판치자 이런 말밖에 없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예, 자, 그리고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묘책과 관련해서 솔직히 묘책 없다. 그러나 진실 가지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계속하겠고 혼란이 있어서는 나라가 전진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금융 투자세 폐지 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요. 이 극단적 대결만을 얘기하는 세력, 특히 역풍을 우려해서 탄핵을 꺼내지 않는 것이 정치의 섭리인데 공공연하게 당 대표부터 탄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세력을 상대할 때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정영환 위원장이 최근에 말이죠. 170석 될 수도 있다. 153석 플러스 알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것은 장동혁 사무총장이 말한 것으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장동혁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이제 22일 날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수도권과 경합 지역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정영환 위원장의 전망치는 당의 상황 인식과는 괴리가 있다. 공천을 마무리한 공관위원장으로서의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절대 숫자 얘기하지 않았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 아니냐. 자, 그리고요. 지금 이재명이가 경기 분도를 추진하면 강원도 이재명이가 이제 경기 분도를 추진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한다. 이런 발언은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는 망언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경기도민들에게 사죄하라.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김동연이는요. 경기도 분도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김동연 본인이 민주당인데도. 그래서 경기도 분도 반대가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냐. 입장도 밝혀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이 폐지와 관련해서 1,400만 개인 투자자 독박과세이자 외인 기관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정책이다. 그래서 이 폐지를 약속을 했고요. 이 금투세 폐지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달라. 그래서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라고 지금 이제 당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 무려 선대위안에 민생경제 특위를 설치했다. 그래서 특위 위원장에는요. 유일호 전 의원하고
추경호 의원이 이제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당의 선대위에 말이죠. 정권심판본부, 경제폭망심판본부, 이런 심판본부를 설치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자기 자신들이 심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쏘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말이죠. 망언을 하는 것이 이제 외교적인 망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민 비하 망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지금 이제 벌써 이렇게 이제 SNS에 벌써 난리가 나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요걸 보시면요. 강원도 비하 무시, 예. 경기 북부 이 분도를 갖다가 즉시 시행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한다. 이게 경기도민을 갖다가, 강원도민을 갖다가 무시하는 이 발언이다. 요렇게 지금 이제 우리 여권에서 비판하고 있고,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경기 북부를 갖다가 분도한다는 것을 이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원 서도로 전락해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강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경기도민을 갖다가 강원 서도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비하하는 이 막말 망언입니까? 그리고 중국의 CAC에 이 말하고만 하면 되는데 왜 양안에 자꾸 끼어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중국은 찝쩍거리나 그냥 쉐시하면 되지. 요 부분도 지금 망언으로 지금 SNS에서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엎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과연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당 대표는 그만두고 국회의원 출마를 할 그런 능력과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특히 개항을 잇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전 국민들의 경우는 이런 사람이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고 당 대표까지 하고 있고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비판의 자료로 우리가 철저히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하시겠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최근의 여론조사의 지형이 과연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요게 이제 관심사항인데요. 지금 21대 선거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아주 확인이 된다. 자, 그래서요. 총선 최근에 이 갤럽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4년 전 갤럽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 갤럽 조사를 비교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최근의 갤럽 조사를 보면 견제하자가 51이고 지원하자가 36이에요. 두 편차가 15나 됩니다. 자, 그런데요. 2020년도 때 갤럽 여론조사를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다가 40%, 그리고 지원하자가 50이래요. 그러니까 견제 비율이 지금 11%나 늘어났고 지원 비율은 15%나 떨어졌어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더 나빠진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 21대 선거가 우리가 참패를 했는데 180석, 민주당이 180석. 예. 그러면은 결국적으로 이번 선거는 더 참패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단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심, 지금 D-18일 기준으로 볼 때 어제가 됐습니다. 민심의 현주소, 이 견제 심리가 상당하다. 이것이 굉장히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로 보면은 상당히 안 좋은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지금 여건이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예. 정권 심판률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론에 나오는 지표를 보면 어떠냐? KBS 한국 리서치를 봤더니 종로에서는 최재형 후보가 18%나 밀려요. 49대 31 박상원한테. 반도체 벨트 화성을에서는 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42%. 그리고 우리 국민의 한정민은 개혁신당 후보는 20%에도 못 미쳐요. 자, 그리고 분당 가불은 통상적으로 여권 우세 지역인데 안철수, 김은혜도요. 이광재, 김병욱하고 5차 범인의 접전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이 KBS 조사고요. 그 다음에 MBN 매경의뢰로 넥스 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을 봤더니 수원병을 보면요. 민주당의 김영진 후보가 45, 박문규 후보가 37.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특히 용인 경기도 지역, 그러니까 이제 화성이라든가 용인 이 반도체 벨트,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고 있는데 비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당에서 혼전양상이면 다른 수도권 접전 지역은 민주당이 우세한 걸로 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수도권 선거가 앞이 안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례투표 성향 조사까지 감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안 좋다는 겁니다. 예. 자, 왜?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민주당 비례대표 줄어들면서 조국 쪽으로 확 몰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을 전부 다 합쳐버리면은요, 지금 현재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열린 민주당의 투자 직전에 2020년도의 경우는요 23%. 그리고 열린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꼬마 민주당이었죠. 최강욱이 나오는데 여기가 8. 그래서 31%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국민의힘 전신의 미래통합당 22%가 22%였습니다. 그러니까 31대 22 이게 4년 전이에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20이었으니까 8%가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 쪽을 보면은요. 더불어민주당 응답자가 23% 똑같은데 예, 지난 4년 전하고 문제는 바로 뭐냐? 조국 신당 응답자가 무려 22%나 돼요. 둘을 합치면 몇 프로가 됩니까? 45%. 그래서 2020년도 선거에는 31%였는데 둘 합쳐도 이번에는 둘 합치면 45. 그러니까 14%나 높이 나와요. 이게 큰일 났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제3지 대목 개혁신당 5%, 새로운 미래하고 자유통일당 각 2%, 녹색정의당 1%. 그래서 3지대 몫은 줄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큰, 뭐라 그럴까요? 이 전망치가 2020년 선거보다도 더 나쁜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윤태곤 도모아 정치분석실장이 밝힌 평가에 의하면요. 민주당 공천이 마무리되고 윤 대통령이 다시 등장하면서 그동안 다른 이슈에 가려져 있던 정권 심판론이 다시 드러난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요.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모두 비판적이었던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낸 결과가 아니냐. 자, 그래서 유권자들이 비례는 조국혁신당, 지역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2020년처럼 민주당 압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런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는요. 여권은 윤 대통령이 보이지 않아야 그나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계속 등장하고 있어서 지금 구도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혹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추미애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추미애가요. 자, 여러분들 지금 SNL 방송에 나왔어요. 강문과의 간다. 이 코너인데 여기에 이제 김하영 기자. 그래서 여기서 인터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코믹한 그런 이제 방송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지금 이제 나경원이하고 누가 이쁘냐? 그리고 이재명이하고 차은옥은 누가 이쁘냐?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서 한 내용이 지금 SNL을 지금 쫙 회자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코너는요. 본래는 주기자가 간다 했는데 이 주기자가 간다, 이 주기자가 이제 바뀌었어요. 배우 김하영하고 권혁수가 지금 이제 요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그래서 이제 김하영이가 추미애한테 최근 인터뷰에서 나경원 후보를 갖다가 피해가지고 경기도에 갔다 이런 주장했는데 자, 그러니까 각 당의 여성 대표끼리 부딪히면 외모 경제만 부추겨서 싫다. 이렇게 이제 추미애가 최근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서 말이죠. 이 김하영 기자가 질문이 다시는 그런 말 안 나오게 이 자리에서 외모 논란 종지부를 찍을 질문하겠다. 그러면서요. 둘 중 더 예쁜 사람은 누구냐? 추미애 대 나경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추미애가요. 망설임 없이 나경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외모 경쟁을 하기보다는 정말 바른 정치인으로서 그런 건 얼마든지 양보하고 싶다. 더 예뻐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하영이가요. 앵커가 남자 버전도 준비했다고 그러면서 이재명하고 차은우 중에 누가 더 잘생겼느냐 물었더니요. 이번에는 2초간 뜸을 들였다고 한다. 이 뜸을 들이는 이재명을 딱 대면서 물론 배우하는 분들은 외모적으로 훨씬 잘생겼지만 그것은 어떤 누구의 인생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인 리더로서의 이재명은 국민이 바라는 바를 마음에 담아서 표정에 우러나오고 그게 읽히니까 멋져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말도 잘해요. 그럴듯하게.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누구 죽방을 날리고 얼굴을 때리고 싶으신 걸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김하영이가. 누구를 하여튼 한 방 갈리고 싶냐 이거죠. 그랬더니 답이 말이죠. 자, 답이 빵 대신 술을 드셔서 헛배가 잔뜩 부르신 분.
그래서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 그리고 열차를 타면 다리를 모으지 못하고 쫙 벌리거나 반대편 의자에 다리를 걸치시는 분, 그러면서 다음 중 윤석열 정부는 탄생시킨 찐 공신은 체급을 키워준 추미애냐 아니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이냐 이러한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요번에는요, 아까는 2초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7초간 뜸을 들이다가 그건 뭐 정직해야지 그러더니 2번 문재인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래서 한 6단계를 건너뛰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했고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는데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본인의 정치 발판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대한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추미애는 여전히 문재인을 찍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민주당 예상 의석수를 몰아봤더니 151석. 자, 그래서 방송에서 중요한 것은요. 차은호하고 뭐 이재명은 누가 잘생겼냐. 그랬더니 이재명. 그 다음에 예상 의석수는 몇 석이냐. 했더니 151석. 이게 딱 누굽니까? 명비, 아천, 어천가의 전형을 부르짖는 아주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호위무사로서 셀프 선언한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이준석 관련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마디로 이준석이는 이제 정치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에 말이죠, 화선정과 관련해서 한 4군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민주당 후보를, 그 후보의 절반밖에는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인 사장 남천동이 SDI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19, 21자 조사가 되겠더니요. 이걸 했더니요. 민주당의 공영 후보가 44.7, 이준석이는 25.6, 한정민 국민은 21.2가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OBS 경인TV가요.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20, 21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영은 44.1, 이준석 20.2, 한정민 17.4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KBS, 여기서 한국 리서치를 조사 의뢰했더니, 공룡은 42, 이준석 19, 한정민 18이 됩니다. 1% 차로 앞서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경제 MBN이 넥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공룡훈이가 압도적으로 1위예요. 51%. 예.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20%, 한정민 19%. 자, 이걸 보면은요,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할 거냐 말 거냐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강제로 끌려 나오다시피 해서 이제 맞기로 약속을 했고요, 위원장을.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 양양자 가지고, 시끄러웠죠? 자, 그 다음에 김철근 갖고 시끄러웠죠? 김종인 마찬가지. 그래서 폭삭 망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본인이 대표이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와요. 1등하고. 요것도 폭삭 망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의 발생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준석은 이제 정치판에서 떠나야 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준석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언론계의 시각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